비교하지 말라는 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며칠 뒤엔 또 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는 뭐 하고 있지? 진심으로 기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나는 언제쯤 결혼하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비교로 힘든 마음을 심리학으로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교로 힘들수록 사실은 그것이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도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첫째, 비교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하는 이유. 둘째, 비교가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 셋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 이 세 가지예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나름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동기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제 동기기는 하지만 접점이라고는 수업 하나 같이 듣고 같은 조였다는 사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약간의 열등감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제 성격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그 감정이 조금은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서 동기부여랑 관련된 글귀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 지겹게 보셨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말을 듣거나 보고 나서 비교를 멈춘 사람 없을걸요? 사실 모든 인간은 타인과 비교를 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심리학에서는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건데요. 비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단톡방에서 동기의 소식을 들은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뇌는 이미 비교를 시작해요. 그럼 나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야, 숨쉬지 말아봐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건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교하지 마 라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비교가 본능이라면 왜 우리는 유독 더 자주, 더 아프게 비교할까요?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의 문제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이, 직장, 결혼 여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집단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문화예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서로 파악하는 문화적인 습관 같은 거죠. 요즘엔 시대가 바뀌어서 개성을 중시하고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기름을 부었죠. 맨날 누가 어디에 여행을 갔네, 결혼을 어디서 크게 했네, 또 몸매 좋은 사람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래요. 나는 솔로 보면 가끔 제 나이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결혼을 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막 크게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외모가 뛰어나거나 혹은 직업들이 막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등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아마 참여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7,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SNS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자존감,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모두가 나빠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SNS에는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강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혹한 환경인데 왜 어떤 사람은 덜 흔들릴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MBTI 검사나 애니어그램, 애착 유형 검사 같은 거 나오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막 해보라고 단톡방에 공유도 하시고. 근데 정작 나한테 맞는 행복 유형 뭐지? 라는 생각은 진지하게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격으로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면서도 행복은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게 행복인가 보다 라고 막연하게 혹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뚜렷한 행복의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려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거든요. 시그니엘에 사는 사람은
산속에서 외롭게 홀로 자급자족하는 자연인이 부럽지가 않고,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이 충분히 행복한 자연인은 시그니엘의 비싼 월세와 답답한 도시가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져서 부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남의 성취에 덜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자주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못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제가 1000건 이상의 자존감 상담을 진행하고 자존감에 관한 글을 가장 많이 쓴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비교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기준이 없다는 것. 남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러면 지금 느끼는 이 비교 감정이 어느 방향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 이 내용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열심히 편집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심리학에서는 비교 생기는 감정을 두 종류로 나눠요. 양성 시기와 악성 시기.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 시기한다의 그 시기예요. 먼저 양성 시기는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는 성향이에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이 시기는 행동의 동기가 되고 성장의 연료인 셈이죠. 반대로 악성 시기는 내 능력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성향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거야? 라는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이들은 남들을 평가하고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단톡방에서 동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쟤처럼 열심히 해봐야겠다가 먼저 들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승진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두 번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어느 쪽인지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감정이냐가 그 다음을 바꾸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비교하기 전에 내 기준을 먼저 세우는 질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계속 남의 기준으로 살게 돼요. 나는 어떨 때 진짜 좋았지? 언제 가장 행복했지? 뭘 할 때 시간 가는지 몰랐지? 오늘 자기 전에 이 질문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이 생각을 통해서 남의 성취가 아니라 내 삶, 내 행복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저 사람한테서 배울 점이 뭐지? 비교의 대상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할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비교를 해도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이 달라져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사람보다 잘 나가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와 비슷하게 프리랜서이면서 잘 나가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배울 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곤 해요. 분명 그들의 성과에는 그들이 치열하게 한 고민과 노하우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배워서 저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그 사람이 버는 돈은 부럽지만 그 방식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누군가에게 겁을 주거나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 화가 나가지고 SNS 등에서 팔로우를 취소하거나 차단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저는 그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는 성향이거니와 참고할 수 있는 것들도 없기 때문에 제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멘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제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동기 때문에 부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결과는 정말 부럽긴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하기도 어렵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와이프나 제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더 좋거든요. 그건 지금의 제 삶이어야만 가능하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두 질문 오늘부터 써보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비교가 나를 성장하는 쪽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말 듣지 마세요. 이제는 비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바꾸세요.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 될 겁니다.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이 질문이 쌓이게 되면 단톡방에 동기의 좋은 소식이 올라와도 진짜 잘 됐다 와
나는 나대로 간다가 동시에 가능해요. 오늘 영상이 내 얘기 같았던 분들, 비교할 때 아픈 건 알겠는데 정확히 내 어떤 부분이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눈치 보는 것, 쉬어도 불안한 것, 비교에 무너지는 것, 이게 다 따로따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제가 만든 무료 전자책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처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자존감 스터디 영상들도 이어서 시청해보세요.